5분 내에 끝내주시고, 그리고 5분이 끝난 다음에는 기관장이 발언할 때도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 이후로 다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서로의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연장하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장님, 네. 지금 피의사실 공표 얘기가 나왔는데 피의사실 공표는 공수처보다는 검찰이 100배, 1000배는 더 했을 거예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검찰들 다 수사해서 다 의법 조치하세요. 그리고 장경태, 장동혁 의원님은 질문 시간을 오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건너뛰고 일반적인 질의할 때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차장님, 네. 지난 8월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 전화번호로 이종섭 장관, 임기훈, 신범철 등과 통화를 했고, 이 내용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첩 보류, 서류 탈취에 관한 그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는 핵심 증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실상 검찰도 하지 못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런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매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은 직후에 대통령실은 만약 누가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피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경고했다는 그런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네, 이 내용은 검찰청법에도 없는 공수처법에만 있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즉, 이 공수처의 수사의 독립성은 대통령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공수처법 3조 3항 위배되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공수처에 경고를 했습니다. 공수처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대응을 하셨나요? 지금 그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브리핑을 했는지가 대통령실에 알려지지 않아서, 대응을 했냐고요. 따로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향후에,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수처법 위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 의법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수처법 3조 3항은 공수처의 그 독립성에 관한 중요한 조항이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도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 내역입니다. 3억 7,520만 원 이 금액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청구를 했다가 이후에 그 비용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로 공천 거래를 한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쪽에서 유출된 당원 명부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확보한 당원 명부를 가지고 21년 10월 19일, 21년 10월 20일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하였는데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정당의 이 내용은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57조 8항의 위반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출자와 명태균 씨를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셨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우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데 그 관련 사건으로서 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한 사건이라 인지 수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가 없고 특정인을 추천한 대가로 그런 정치 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이 내용을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히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압수수색 소환 조사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우리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또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의당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공수처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공수처를 검찰로 그대로 바꾸면 더 심각한 문제가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검찰로 반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혜병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네,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요. 물론 수사하는 과정이 더디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저도 동일하긴 하지만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최혜병 사건을 다시 뭉개거나 아니면 불기소하면서 정권에 무릎을 꿇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아니, 지금 고소된 사건이 명태균 있습니다. 씨를 고발한 게 있냐고요? 명태균도 고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고발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예.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게 있습니까, 그런 없습니까? 사건은 없습니다. 없죠. 우리 대통령실은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다 고발하는데 명태균 씨는 절대 고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자료화면 볼까요? 명품백 사건 좀 볼게요.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으로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뇌물죄 혹은 알선수재라고 봐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50만 원을 받은 것이 고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최재형 목사가 선물 주면서 뭘 청탁했습니까?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주면 좋겠다라는 청탁을 해요. 이 청탁을 하면서 화장품도 주고 그다음에 양주 그리고 명품백까지 주는 겁니다. 이거면은 앞선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죠. 아니면 적어도 알선수재가 됩니다. 실제 대법원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22년 7월 15일 한 달 조금 안 돼서 보니까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물론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 임명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재형 목사가 이 청탁을 했을 때에는
대통령 국정자문위원회를 임명하려고 할 그 즈음이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청탁하고 뇌물을 준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알선 수재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선과 금품 사이에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우리 지금 차정현 수사기획관이나 이대환 수사 그 4부장 이런 분들 최혜병 사건 수사하고 있죠, 차장님? 네. 네. 이분들 언제 임기가 끝납니까? 10월 26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8월 13일 날 있었고 연임 의결을 했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직까지 연임 재가를 안 하고 있죠.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하고 연임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분들 지금 아까 최혜병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적 이해관계가 생겼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직무수행을 회피하거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이해충돌 방지법 보면은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한 직무, 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직무잖아요. 우리 검사들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사적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빨리 임명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인사위원회의 그 심의 과정에서 그 우수한 그 검사로 부장 검사로 지금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지금 조만간 연임 임명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래요? 네. 누구예요? 박지원. 네, 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공수처다. 네. 어쩌다 공수처가 동네 북이 됐어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 수사처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처음부터 검사 25명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형 사건 1년에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은 공수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상신에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요. 동네 북이 안 되려면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이채 양명주 잘 알죠? 이채 양명주 몰라요? 네. 예? 네, 말씀하시죠. 몰라요? 뭐 들어는 봤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라니. 내가 물었지 말씀하려고. 이채 양명주 알아요? 몰라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태원, 최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이에요. 이 중에서 최상병 건 이 군사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는데 왜 제출 안 해요? 그 왜 제출 안 해요? 여러 이러니까 네. 공수처가 할 일을 못 하니까 대통령도 없애려고 여당도 없애려고 민주당도 추궁하는 거예요. 왜 제출 안 해요? 그 법원의 명령은 좀 존중하는 것이 맞는데 좀 지금 수사 전체적인 진행 관련해서 좀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좀 못했습니다. 법원은 예. 뭘 가지고 재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처장도 판사 출신 아니에요. 네. 법원은 재판 진행하는데 왜 명령서를 법원이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것은 벌써 기능을 스스로 상실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채 양명주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김명관, 김대남 명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규경이잖아. 네, 예, 예, 예. 알아요? 몰라요? 말씀해 보세요. 끝나잖아. 명태균을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거기에다가 예. 관저 비리까지 있어요. 예. 지금 공수처에서는 감사원도 엉터리 감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김대남 대통령실에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아요? 네, 좀 언론을 자료 좀 통해서 띄워보세요. 확인했습니다. 예. 저게 김대남이에요. 대통령하고 강남구청장 만나요. 예비 후보 때. 그리고 저 밑에서 김대남이 2시간 동안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그 대통령이 일면식 없다고 하면 돼요? 누구는 만났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는 3년 구형하는데 대통령도 구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여하튼 뭐 우리 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아니 제대로 공수처 하겠습니다. 수사 대상이 예. 지금 뭡니까? 이채, 양명주, 김명관 이 8개 비리 중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관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입니까? 개인 신분입니까? 공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데 지금 보세요. 명태균 씨한테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매일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로 들어와라. 이런 것이 지금 국기문란으로 국정문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걸 할 공수처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게 되겠냐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그 공직선거 개입 관련해 가지고 정치자금 부위반으로 고소장이 들어왔고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상하지갑에서는 한 번도 안 해요. 명태균 씨가.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 김대란이는 2시간씩 독대를 하고 저렇게 사진들이 나오고 명태균 씨는 뭐 잘못 기억 없다 하는 데는 매일 6개월간 전화했다. 저게 뭐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되냐고. 똑똑히 하세요. 네, 그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그 금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찬성하시니까 아마 곧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질의였고요. 다만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 됐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대한 것은 피의사실이 아니라서 특검에서도 언론 브리핑을 했었고 국민들께 이제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 질의 중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계 없는 것은 이곳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수처장님께서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수처 검사님들 이제 3년 동안 고생하시고 연임에 대해서 지난 8월 13일 의결 다 이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찬성 된다 가로 이렇게 의결을 받으셨는데 임기 만료가 10월 27일이죠. 26일입니다. 26일? 네. 예, 26일까지 근무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사부가 주목받는 이유가 사부에서 수사하는 그 사건들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 그다음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또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제공 의혹 사건 또 있습니까? 다 사부에서 수사 대상인가요? 네. 그 사부의 이대환 부장검사님 오늘 출석하셨죠? 잠깐만 좀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3년 동안 고생하셨고 이번에 연임 의사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8월 13일 그래서 인사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다 찬성으로 다 통과가 되신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연임에 대해서는 의지가 분명하시고 예.
예, 대통령께서 빨리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 오늘이 10월 14일이니까 10여일밖에 안 남아서 조금 불안하시겠어요? 연임이 안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임명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임기 종료로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나가셔야 당연히 됩니까?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전에 그 상반기 1기 검사들의 사례도 있어서 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임명이 제 연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한번 저희도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예컨대 이제 이게 너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 부장님들은 본인과 관련된 수사, 아까 말한 사부 본인과 관련된 수사니까 임명을 지금 2달씩이나 미루고 있고, 또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그냥 집에 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방송 장악을 위한 KBS 이사 임명하는 그 언제 했습니까? 하루 만에 했습니까? 당일 저녁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냥 재가를 해서 임명을 시켜버린 경우도 있었고, 또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사를 하겠다는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 라인을 그냥 또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잣대가 틀리냐? 형사사법의 잣대는 무엇보다도 공정인데 왜 본인들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는 부장검사들은 다 왜 연임도 안 하고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불안정한 지위에 두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라임 술 접대 검사들 지금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파기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라임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사실은 경제 특수통이라고 해서 곧 라임 접대 이 수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보를 알고, 제가 볼 때는 그 선배 검사인 이주영 검사가 김봉현 그 대표를 그 수사 검사로 갈 만한 사람들이랑 만나게 해준 겁니다. 만나게 해주고 정말 수백만 원의 술값만 해도 500만 원이 넘는 그런 접대를 한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뭐 뇌물로 수사해도 충분하고 혹은 수뢰후 부정처사로 해도 될 만한 사건인데, 공수처에서 혹시 이거 수사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술 접대 받은 것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5분간 질문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에는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 3부. 수사 3부 있습니다. 예. 공수처에는 수사 3부 있죠? 네. 네. 국방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특히 경북 포항시 해병대 있죠. 9홀 1부, 2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십시오. 각 골프장 시간대 실제 운영 여부 보세요. 3부는 없다. 맨 위에 보세요. 3부는 전 시설 미운영하고 있다. 이게 국방부 공식 문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한 답변 자료입니다. 만약에 3부가 있다면 국방부에서 이거 그러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됩니다. 공수처에는 3부가 있고 주식시장에도 3부가 있고, 그러나 국방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3부가 없는 것이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카톡 문자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미 골프 시간은 세팅이 돼 있어요. 골프 시간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자, 1일차 운동 2시 돼 있죠.
그리고 2일차도 운동 시간이 돼 있죠. 굳이 운동 시간을 조정해서 3부 시간에 칠 건지 말 건지 3부 체크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뭘 착각했냐면, 뭘 모르냐면, 사병들은 5시에 임무를 끝내요. 끝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골프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청문회, 최상병 입법청문회를 제가 6월 21일에 했고, 주진 의원이 아까 틀었던, 저는 증언 조작이라고 의혹합니다. 이게 7월 4일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증언 조작 의혹을 제가 제기하냐면,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써 있대요. 왜 써 있느냐? 새벽 5시, 6시 요때 골프 치고 출근하라고 그렇게 규정에는 있대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가 있구나. 이렇게 이거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둘이 이렇게 입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방부는 운영 안 해요. 3부를. 이렇게 만약에 증언을 조작해서 신성한 국감장에서 틀었다면 이것은 위증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방부의 골프장 3부는 없다. 이게 국방부에서 확인해주는 국방부 국감 자료 제출입니다. 처장님? 네. 네. 자, 이처럼 공수처에서 수사할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이런 것도 같이 수사를 하시는데 명태균 씨 지금 한참 국가를 흔들고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분이 보니까 50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49차례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1등한 걸로 나왔대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분이 3억 6천 청구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청구를 했겠죠. 돈을 못 받아왔대요. 강혜경 씨 증언에 의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들 다 주장하시는데 이거 사기죠. 자,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권은 있지만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관련 수사예요. 이거 공수처에서 당연히 수사해야 되겠죠.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되어 있고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아내 김건희도 민간인이에요. 필요하다면 수환 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 안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